어떻게 두 자리에서 그러냐면 400, 50, 60 병신된 거야. 그런데 골품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건국한 왕은 다 주법입니다. 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사탐의 한국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곳은 일제시대, 우리 전 시간에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정치 사회를 봤다라면 이제 우리나라 독립군 무장투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광복 전까지 볼 건데요. 그렇게 이건 하나의 이야기야, 이야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910년에 보셔야 될 거는 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10년이라는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다음에 우리나라 의병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독립을 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만주 땅으로 이동하는 시기고,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협회 같은 거를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동이나 싸움보다는 어디에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그거 했어요.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뭐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얘들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3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 첫 번째가 서울에 있는 한성정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우리 연해주에 김원봉 선생님이 만드신 국민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김구 선생님이 만드신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3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솔직히 김원봉이라는 이 선생님은 솔직히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서 김원봉이나 이영 선생에 대해서 잘 배우진 않아, 얘들아. 왜 그러냐면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왜 그러냐면 암살이라는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살에 보면 거기에 누구 나와? 김원봉 선생 나와, 그치? 그런데 그 김원봉 선생이 왜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그렇게 크게 평가를 못 받냐면 사회주의 사람이고 나중에 김일성이랑 같이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일명 빨갱이다.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딨어, 그렇잖아. 두 번째, 이혜영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혜영 선생도 사회주의, 일명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였고 나중에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건 민족주의자였던 이승만이나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요. 누가 만들었다고 얘들아? 김원봉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는 한성정부가 만들어지고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님 라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3개면 안 되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정부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다가 묶으냐면 상해에서 묶여지는 거예요. 상해에서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대한민국 뭐가 만들어져?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이거 서재필 선생님이 만든 독립신문이랑 얘들아 좀 다른 거야. 오케이? 두 번째, 독립하려면 얘들아, 우리 나라 운영하려면, 정부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공채, 일명 국가공채를 발행해갖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세 번째, 이건 좀 중요합니다. 교통국가, 연통제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상해에 임시정부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본토와의 연락망이 필요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통국가 연통제를 쓰는데 이 연통제 때문에 얘들아, 너네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뭘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냐면 고문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연통제가 뭐냐면 다 이렇게 얘들아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돼 있어, 이 독립군이.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잡잖아? 그러면 얘를 족치면 얘네가 다 잡힌다고. 또 얘네를 두들겨 패면 이 나머지 분들이 다 잡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고문정치라는 게 진짜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이 연통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처음에 누가 이승만이라는 사람, 일명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 사람이
야, 너네 좀 뭐 느끼는 거 없니? 내가 지금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뒤에다가 님자는 선생님자 안 붙여, 그렇지? 참 신기하지 않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잘 봐. 그런데 누구랑 문제가 생기냐? 우리 김구 선생님이랑 문제가 좀 생깁니다. 너무 깊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얘들아,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 하고자 했던 건 외교 정책이었고 우리 김구 선생님이 하고자 했던 건 무력 통치야. 일명 무력으로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구미위원부, 일명 어디? 하와이.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승만이 하와이 쪽에 본거지가 있거든. 그래서 구미위원부를 통해서 외교 정책을 하자 그러고 김구 선생님은 무력 통치를 통해 갖고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달랐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그거 있잖아, 국무회의.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 갈라서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승만 라인이랑 김구 선생님 라인이 나눠지게 되고 박은식이라는 선생님이 다시 다시 정부를 이끌고 나가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모이셨다가 흩어지셨다가 모이셨다가 흩어지셨다가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쌤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절대평가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 대신 좀 커다란 거는 알아야 돼, 얘들아. 임시정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고 어떠한 운동을 했고 어떠한 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됐는지까지는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만 좀 잘 보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국민의회와 한성정부가 결국은 다 어디로?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이게끔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 만주 땅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서간도라고 불렀고요.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북간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서간도에는 뭐가 생기냐면 별표 중요합니다. 신흥무관학교가 생기는데 이거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이혜영 선생님이신 거야. 이혜영 선생은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명동에 가면 얘들아 이혜영 선생님 박물관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혜영 선생은 어떤 분이셨냐면 정말 전 재산을 다 파신 분이야. 이 명동 땅을 걸어 다니는데 이혜영 선생 땅을 밟지 않으면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그 6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형제, 그 막내가 이시영 선생이고 이시영 선생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부통령 하셨던 분이야. 이승만 밑에서. 그런데 그 6형제였던 이혜영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파는데 그 돈이 한 600억 정도가 됐다라 그래. 지금 돈으로. 걷다가 되게 빠르게 처리 아니라 600억이지 그거 하나하나 다 제대로 받으면 몇 조 원이 됐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다 해갖고 만주 땅에 가갖고 뭘 세우냐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신흥무관학교를 세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대한광복회의 도움을 받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서울 정부에는 1910년에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겼을 때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라는 게 생기는데 이 독립의금부는 뭐냐면 고종의 밀사들이야. 쉽게 말해서 고종이 왕위를 쫓겨난 다음에 지하 조직을 만든 거고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광복회는 이혜영 선생과 같이 어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서로군정서 서쪽에 있는 우리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대한독립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북간도에는 뭐가 만들어지냐고 우리 김저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이 만들어지는데 잘 봐야 얘들아. 이쪽이 독립단이고 이쪽이 독립군이야. 이거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 우리 조선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간 우리나라를 만드신 분은 바로 단군 할아버지 그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글씨 쓸 때 단군 이렇게 안 쓰잖아. 단군. 여기가 독립단, 여기가 독립군인 거야. 그래서 우리 20년대 봉오동 전투했던 건 독립군이 한 거야, 얘들아. 홍범도 장군이랑. 이해가시죠? 그리고 증광단이라는 단체와 서전서숙, 명동학교. 얘들아, 요 서선서숙이랑 명동학교는 말 그대로 교육기관입니다.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북간도와 서간도에 어떠한 독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고 어떠한 군대가 있었는지까지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연해주에는 대한광복군, 일명 국민의회에 있던 직할부대인 대한광복군이 있었다라는 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이게
1910년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위치했다라고만 알면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 만들었어. 그러면서 우리 뭐가 시작되냐면 우리 본토에서는 20년으로 넘어가면서 뭐가 시작돼? 문화 통치가 시작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되게 재밌어요, 얘들아. 전투 벌어지는 거. 자,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여기 어디냐면 얘들아, 봉오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해주 그 옆쪽으로, 우리나라 그 백두산 옆쪽으로 봉오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봉오동에 홍범도 장군이라고 계십니다. 이 홍범도 장군님께서 대한독립군을, 아까 말했지, 당군이라고, 대한독립군을 이끄는데 이 봉오동이라는 데서 대승을 거두십니다. 대승을 거둬.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되게 위축됩니다. 이 순간. 이 새끼들 생각보다 강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봉오동은 얘들아 어디 관내냐면 중국 땅이야. 만주 땅이기 때문에 중국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파견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그랬더니 일본 애들이 대가리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떠올랐어. 이모군란으로 재물포조약을 맺었을 때, 우리 이모군란 일어났을 때 얘들아 재물포조약 맺었을 때, 야 우리 무서워 죽겠어. 우리 뭐 할래? 군대 주둔할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군대 주둔하게 되는 재물포조약이 떠올랐던 거야. 뭐 하면 되겠어? 중국 관내에 있는, 중국에 있는, 중국 만주 땅에 있는 자기네 공사관이 뭐 공격당하면 되잖아. 그래서 중국에 깡패 새끼인 마적단을 돈 주고 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적단으로 하여금 어디를 공격하게 하냐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 개작살 났을 거 아니야, 마적단들한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훈춘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 훈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 애들이 똑같이 하는 거야. 우리 무서워. 우리 중국에다가 뭐 할래? 군대 주둔할래? 하니까 여기에 있던 일본 군대가 어디? 봉오동으로 집결하게 된다고,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뭘 어떻게? 이동해야지. 그래서 어디? 요쪽 편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누가? 대한독립군이. 그래서 누구랑 힘을 합치냐면 북로 궁정서에 있던 김자진 장군과 힘을 합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홍범도 장군과 김자진 장군이 편을 먹고 어디에서? 청산리에서 애들을 개작살 내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이거 청산리 대첩 어떻게 싸우냐면 이쪽에 보시면 산이잖아. 이 청산리라는 데가 얘들아 되게 깊숙한 산이야. 저번에 청산리라는 그걸 봤는데 이렇게 산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김자진 장군이 진짜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날씨야, 날씨. 날씨 체크를 되게 많이 하신 거야. 언제 안개가 끼고 언제 안개가 걷히며 언제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지 그게 되게 중요했어. 그러면서 어느 날 이런 거야. 일본 군대가, 여기 일본군이야. 일본 군대와 여기에 또 일본 군대가 있어. 그래갖고 얘들아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날씨를 파악해가지고 얘들아 안개 끼는 날 일본 군대에게 우리 독립군이 묘기에 주둔했다라고 소문을 내. 이해가? 그러면 일본 애들은 우리 독립군 잡으려면 양옆으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포위망을 치면서 올라와야지 우리를 다 잡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포위망을 치고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런데 뭐가 끼어? 안개가 끼어. 그냥 한치 앞이 안 보여.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다 공격하고 여기에다 공격을 해. 이해가? 그 다음에 뭐 한 줄 알아? 싹 빠져. 그랬더니 뭐 하더라? 일본 애들 일로 이렇게 들어오고 얘네들 일로 이렇게 들어오지. 그래서 뭐해? 일본끼리 싸움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일본 애들끼리 미친 듯이 싸워. 그래갖고 어떻게 돼? 병신 되는 거야. 다 죽어. 거의. 그러다가 안개가 걷히니까 뭐가 보여? 일장기가 보였겠지. 그래서 일장기다 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대첩이 끝났을 땐 벌써 애들이 개작살이 난 거야. 그러니 일본 애들 열 받아 안 받아? 졸라 열 받지 않겠냐?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우리에게 복수를 합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복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말했지 일본 새끼들 인간들도 아니라고.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간도 참변이 뭐냐면 간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뭐 하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들아 암살이라는 영화는 한번 보십시오. 암살의 전전이 그런 얘기합니다. 간도 참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응? 그 이정재 만났을 때 나는 간도에서 되게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간도 참변. 왜? 이 간도 땅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을 뭐 하는 거야?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열받아갖고. 청산리 대첩에서 개작살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간도에 있는 한민족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지. 일본 새끼들은. 그래서 독립군을 없애기 위해서 얘네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여자건 남자건 애새끼건 하여튼 눈에 보이는 한민족들은 다 죽여버린 게 바로 간도 참변인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 독립군은 당연히 어떻게 돼? 위축되겠지. 서로가 그러니까 북로군 정서나 우리 대한독립군은 위축된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냐면 이동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요 위쪽으로 이동하는데 이 위쪽에 얘들아 커다란 그 호수가 하나 있어. 거기에 뭐라 부르냐면 함흥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함흥동으로 이동해서 우리 일본 아이들이 뭐 한다. 일본 아이들이 압박하고 들어오니까 우리 어떡하자. 다 합칩시다. 이제 작은 부대가 아닌 하나의 군단을 만듭시다 해갖고 그때 만들었던 게 바로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규모가 커졌겠지. 이해가? 그 커다란 규모를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아이들이 계속해서 압박하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해야 되냐면 도망은 좀 그렇지만 이동을 해야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동할 곳을 찾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소련 영역이었던 거지. 왜? 일본이 소련은 못 건드릴 거 아니야. 그래서 소련에 뭐가 있었냐면 이때 소련에는 얘들아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소련의 자유시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고 소련과 협상을 하는데 일본이 이때 소련에게 압박을 집어넣어. 야, 근데 생각해봐.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 만주 땅을 중일전쟁으로 통해갖고, 그러니까 중일전쟁을 준비하면서 일본이라는 세력은 되게 큰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소련은 러일전쟁에서 한번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생각은 좀 안 좋아. 좀 세? 대신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족밥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소련이 우리 대한독립군을 무작정 도와줄 수는 없어. 일본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너네 자유시에 대한독립군 받아주지 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련이 우리나라 독립군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그러면 독립군만 안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독립군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네 가지고 있는 무기, 총 이런 거 다 버리고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야 근데 생각해봐. 독립군한테 총과 무기를 버리라는 건 뭐야? 끝난 거야. 말이 되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이 뭐해? 총과 무기를 들고 자유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바람에 소련한테 개작살이나 그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자유시 참변을 당한 우리 군대가 오합지졸이 돼버려.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분산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한 부대들이 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가면서 뭘 만드냐면 바로 3부라는 거를 결성하게 되는데 이 3부가 뭐냐면 얘들아 세 개의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세 개의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나라 땅 이쪽 부분에다가 신민부 만들고 여기에다가 정의부 만들고 여기에다가 신민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여기 지울게 좀 잘 보이게 요 세 군데에다가 여기 신민부, 여기 정의부, 여기 신민부, 여기 정의부, 참의부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뭘 만들었다는 거야?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투쟁이 일어나는데 그랬더니 야 생각해봐. 일본 새끼들이 이 새끼들 봐라 막 정부 만드네? 안 되겠는데? 야 왜? 한 곳에 모였다가 참변당하니까 다시 뿔뿔이 흩어졌잖아. 이거 흩어진 거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얘들아. 그러니까 누가 필요했어? 중국이 필요했던 거야. 중국 애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애들로 하여금 잡게끔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한 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미스야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독립군을 이 미스야 협정이 뭐냐면 이거야. 배상금 건 겁니다. 배상금. 우리 독립군 한 명 잡아오면 10원 줄게. 야, 여기서 10원 되게 큰 돈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지금으로 치면 한 명 잡아오면 뭐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잡기 시작하냐면 이 새끼들인 거야. 중국의 마적단들. 이해가? 또 일반 중국인들. 이런 중국인들과 마적단들이 누구? 독립군을 막 잡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얼마나 힘들어. 일본 피해 다니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젠 짱깨마저 잡으러 다녀. 그러니까 완전히 위축이 되더라는 거야. 야, 그러면 잘 봐봐. 뿔뿔이 흩어졌는데 막 잡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뭐 해야겠어? 하나로 합치시다. 그래서 다시 3부가 통합되는데 이게 다 통합이 제대로 안 돼, 얘들아. 왜? 왜 안 될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거야.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에 의견이 다르거든. 이해가?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북간도에다가 혁신의회라는 걸 만들고 민족주의자는 이쪽 남만주 쪽에다가 국민부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3부가 모이면서 북쪽의 혁신의회와 남쪽의 국민부로 나눠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3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얘들아. 솔직히 지금 거의 정말로 우리 독립군은 얘들아 지금 숨통이 완전히 막힌 상태인 거야. 그렇지 않아? 누가 봐도 되게 답답한 상태잖아. 짱깨 애들이 잡으러 오지, 일본 애들이 잡으러 오지, 3부로 통합했는데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또 나눠지지. 이러면서 우리 문제가 있었다고. 아, 되게 힘들다. 라는 그 시점에 일본이 기가 막힌 일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30년대에 중일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쉽게 말해서 일본이 누굴 건드리냐면 짱깨를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 왜? 말했잖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서 드디어 몇 년대로 넘어가? 30년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0년대는 뭐가? 만주사변이 일어나는데 저 만주사변이 바로 중일전쟁인 겁니다. 오케이? 자, 만주사변이 일어나고요. 우리 30년대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얘들아? 드디어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누가 승리하냐면 얘들아,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일본이 여기다 뭐 세우냐면 만주국이라는 걸 세워요. 오케이? 그러면서 드디어 중국이 미스의 협정이 깨지면서 우리랑 편을 먹게 되는 게 바로 30년대의 특징인 거야, 얘들아. 30년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주사변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 독립군과 누가 편을 먹었냐면 중국군이 편을 먹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좀 숨통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게 돼.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이고, 이걸 엿다 썼어요. 자,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미안. 뭐가 일어났다고, 얘들아?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만 써놓을게. 그러면서 아까 말했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가 생기고 남만주에는 뭐가 만들어졌다고?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면서 북만주에는 뭐가 만들어지만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지는데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고 여기에서 큰 전투가 바로 쌍성보 전투라는 게 일어나, 얘들아. 근데 이 북만주군의 북만주의 지청천 장군이 이끌던 한국 독립군은 얘들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말했지. 독립군과 중국군이 한중 연합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30년대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장군은 한중 연합을 통해 갖고 쌍성보 전투와 대정자령 전투인데 요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제시문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두 번째, 남만주에는 우리 양세봉이라는 분이 조선혁명당, 잘 봐야 얘들아. 혁명 이런 단어 들어가잖아. 조선 이런 단어 들어가면 다 사회주의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선의용대, 조선혁명 이런 말 들어가자. 야, 지금 북한 뭐라 그래? 대인민조선공화국 그러지. 조선혁명 이런 말 들어가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떤 색깔이 나타나냐면 사회주의적 성격이 나타나고 영릉가나 홍경성 전투가 바로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당이 이끌던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북만주와 남만주로 나눠지게 되고 이
이게 바로 몇 년이야? 30년인데 30년의 특징은 뭐라고? 바로 한중 연합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야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만주에다가 뭐 했어? 나라 세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 그렇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하냐면 중국 관내가 뭐냐면 얘들아 이 안으로 일명 중국 본토 있지. 이 관내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 중국 관내로 이동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다시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다시 뭐예요? 뭉치셨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민족을 혁명 하나로 합칩시다. 그래서 좌우가 합작하게 되고 그 좌우가 합작한 건 어디에서? 국내에서. 일명 중국 관내로. 일명 중국 본토로 들어간 거야. 이제 만주 땅이 아닌 거야 얘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냐면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다시 말했지? 못 합쳐. 사회주의자랑 민족주의자는 얘들아 박근혜랑 김정은이 결혼하는 거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랑 대인민조선공화국 김정은이랑. 그 정도로 힘들어. 그래서 다시 분열이 일어나는데 우파와 좌파로 나눠지는데 우파가 민족주의고 좌파가 사회주의인 거야. 항상 얘들아 좌파가 사회주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파를 이끌던 거는 한국국민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김구 선생님이 이끌고 간 거고 좌파 같은 경우는 조선의용대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에 누가 계셨냐면 김원봉 선생이 계셨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조선의용대를 이끌었던 거는 김원봉 선생이고 조선민족 전선연맹이잖아. 이름 자체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좌파와 우파로 다시 나눠지는데 우파 쪽은 김구 선생님, 좌파 쪽은 김원봉 선생을 통해서 한국 광복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쪽은 조선민족 그 전선혁명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조선자 들어가면 다 사회주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몇 년으로 넘어가? 40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거 하나 보고 가야죠. 30년에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잘 봐. 30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한인애국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한인애국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거고요. 김구 선생님이 조직해갖고 이때 활동했던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윤봉길 선생님과 이봉창 선생님이셨던 거야.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은 도쿄 의거, 일명 도쿄에다가 포탄 그러니까 도쿄 그 마차에다가 포탄 던지신 거고요. 윤봉길 선생이 좀 중요합니다. 윤봉길 선생 되게 유명하잖아. 뭐 때문에? 일명 니네 도시락 폭탄이라는데 도시락 폭탄 아닙니다. 수통, 일명 수통 폭탄이라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그 물통 있지 물통. 물통 던지신 겁니다. 도시락은 얘들아 자결용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발견된 게 도시락일 거 아니야. 그게 안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시락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수통이야. 왜야? 생각해봐. 야 도시락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멀리 던지겠냐? 야 이렇게 던질래? 그잖아. 근데 수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끈달렸잖아. 그러니까 돌려 던지기에 편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수통 폭탄 던지신 겁니다. 어디에서 던지셔서? 중국 홍커우 공원에서 던지십니다. 그래서 일본 새끼들 개작살 내지. 그걸 누가 보냐면 중국의 국민당 새끼들이 봐. 그래서 이 국민당과 독립협회가 짱제스랑 이 중국 우리 관내에 들어왔던 독립군이랑 힘을 합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홍커우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윤봉길 선생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과 편먹게 되는 그 중국 장제스와의 손을 잡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한인 애국단이 형성되게 되고 그거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에 의해서 한 거고, 얘들아. 이거 시험 문제 뭐랑 잘 나오냐면 의열단이라고 있어, 얘들아. 이 의열단은 누가 만든 거냐면 김원봉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김상옥 선생님이나 나석주 선생님, 뭐 종로경찰서에 포탄 던지시고 이 의열단은 얘들아 우리 30년대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포탄 던지셨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의열단이 먼저야, 얘들아. 한인 애국단은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고. 오케이?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가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 얘기라는 얘기가 있잖아. 김상옥 선생님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0년대에 한인 애국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가 있었고 윤봉길 의사가 수통폭탄 던지면서 홍커우 공원에서 우리 독립에 대한 정보를 알렸다라는 거야, 얘들아. 중국에게. 오케이?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40년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40년대는 이제 마지막이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45년에 광복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 40년대가 되면서는 일본이 한풀 꺾입니다. 야, 일본이 한풀 꺾인 이유가 뭐게요? 왜 일본 개작살 나기 시작하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일본이 한풀 꺾이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얘들아, 야, 전쟁, 야, 싸우지. 싸울 때는 얘들아, 한 새끼랑만 싸워야 돼. 전쟁을 이분화시키면 원래 좆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일본이 얘들아, 누구랑 지금 전쟁하고 있어? 중국이랑 전쟁하지. 근데 얘들아, 중국이 무슨 작전 피냐면 게릴라 작전 펴. 치고 빠지는 작전을 핀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어떻게 돼? 장기화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전쟁이 장기화되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 군수물자들 필요해. 첫 번째가 뭐야? 석유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 나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 장기화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디가 필요했냐면 동남아시아가 필요했다고. 그런데 동남아시아로 들어가려면 누가 맡고 있냐면 필리핀이라는 데가 맡고 있었어. 그런데 이 필리핀이 누구 거였냐면 미국 거였다고. 그래서 이 일본이 가스라테프토조약 일명 미국이랑 연맹 맺었던 거 깨버려. 그리고 이 새끼들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사건이 일어나. 그게 진주만 사건이라고 그래, 얘들아. 일면 너 나가라 하와이에다 포탄 존나 떨어뜨려서 미국을 개작살을 내.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이라 씹새끼 하고 뭐 하는 거야.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원화가 되는 거야. 중국 동남아 쪽이랑 미국이랑.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개작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이 뭐해? 연합군을 형성한다고. 오케이? 거기에 우리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던 마지막 부대인 한국 광복군이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가 연합군과 편을 먹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40년대가 되면서 이제 몇 년이야? 40년대가 되면서 얘들아, 김구 선생님이 만든 한국 광복군이 형성이 되는데, 잘 봐야 얘들아. 우리 조선의용대 있지?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가 40년이 되면서 해산을 합니다. 오케이? 이게 해산되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 뭐냐면 이거야. 김원봉 선생이 생각했을 때 자기와 뜻이 달라. 너무. 이해가?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어디로? 관내로 이동하면서 얘네가 뭘 만들냐면 조선의용군을 형성하는데 이거 누구냐면 얘들아. 중공군, 중국 공산당과 편을 먹게 되는 거야. 그런데 김원봉 선생의 뜻은 그건 아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얘들아. 우리 임시정부가 충칭에 있었다고. 왜? 도망가. 상해에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충칭까지 가게 되는데 그 충칭에 김구 선생님이 계셨던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 일부였던 김원봉 선생의 일부가 일로 가게 되는 거야. 김원봉 선생이. 그래서 김원봉 선생은 나중에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하게 돼. 얘들아. 한국광복군 할 때는. 그리고 한국 독립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다 뭐하냐면 합류를 하게 되면서 한국광복군의 세력을 되게 키워. 그리고 그 한국광복군이 미군과 연합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연합군들이랑.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야? 본토잖아, 본토. 그러니까 우리 한국광복군이 뭘 하냐면 서울 진공작전을 피게 되는 거야, 얘들아. 서울 진공, 일명 서울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 사회주의자였던 여운형 선생은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거를 만들면서 광복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고, 얘들아. 이해가? 그런데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실패합니다. 왜? 광복이 돼버려.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떨어져? 나가사키와 시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거든. 메가더 아저씨가. 이해가? 그래서 미국이 이런 거야, 얘들아. 내가 애들한테 가끔 이렇게 말해주거든. 봐, 이런 거야. 봐. 어이 천황, 야 독일 항복했다. 야 항복해라. 그랬더니 천황이 뻑큐데스. 이해가? 뻑큐데스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뭐라 그래? 니네 그러다 좆된다. 야 진짜 좆된다 말했다. 그랬더니 됐거든요. 알았어 하고 뭐해? 비행기 2대를 띄워. 이해가? 그래서 하나는 어디로 가? 히로시마로 가고. 얘들아, 하나는 원래 나가사키로 간 게 아니었어.
안개가 끼어가지고 튼 거야.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운도 지질이 존나 없는 거야. 원래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려고 그랬던 게 아니거든. 그런데 안개 때문에 얘들아 결국은 어디에다 떨어뜨려?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야. 한 발 한 발씩.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천황한테 뭐라 그래? 야, 우리 아직 이런 거 몇 발 남았는데 도쿄 상공에다 다 떨어뜨리는 수가 생긴다. 그랬더니 천황이 뭐라 그래? 아, 항복데스 이해가? 그게 1945년 8월 15일이었던 거야, 얘들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는데 이 서울 진공작전이 그거보다 뒤로 잡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 생각해봐. 우리가 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뭘 맡게 된 거야? 광복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광복이 된 이유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서울 진공작전을 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광복이 되었을 때 우리 땅 안에 김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김원봉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 정부가 들어와 있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겠어? 근데 그게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면서 누구의 영향으로 들어가?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가 38선이라는 게 그어지게 되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얘들아. 너네 김일성이라고 우리 일성이 아저씨 있습니다. 그지?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지. 이 아들이 지금 김정은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잘 봐봐. 김일성은 얘들아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북한에서 장군님이라고 불러. 우리 김일성 장군님. 근데 김정일은 장군이라고 안 부른다고. 왜 그러냐면 김일성은 얘들아 독립투사였어. 이 만주 땅이랑 이쪽에서 얘들아 독립운동하던 중공군과 같이 독립운동하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하나의 장군이었다고 얘들아. 오케이? 걷다가 김일성은 모스크바 출신이었어. 모스크바 대학교를 나온 출신이야. 되게 엘리트 지식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얘들아 여운형 선생보다는 김일성이를 뭐하기가 편해? 컨트롤하기가 편했겠지. 그러니까 여운형 선생은 소련한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승만과 누가 있었어? 김구 선생님이 계셨잖아. 솔직히 미군이 봤을 때는 얘들아 이승만 선생이 컨트롤하기가 더 편하거든. 김구 선생보다는.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광복 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러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여기다 써줄게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뭐해? 광복하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우리나라는 광복했지만 전 세계는 뭐야? 전쟁이 끝난 날이야. 되게 축하할 날이라고요. 전 세계도 얘들아. 예전에 쌤이 그 프랑스 파리에 가보면 얘들아 그 에펠탑 밑이 되게 넓어. 근데 거기에서 얘들아 8월 15일 날 이렇게 막 태극기 휘날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복이라서 즐거워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도 그날을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야. 축복하면서. 왜? 전쟁이 끝났거든. 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좋은 날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는 광복을 통해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날이지만 전 세계는 전쟁이 종결하는 날이라서 같이 좋아했던 날이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신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다음에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외세의 도움을 받았으며 우리나라가 진공작전을 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광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광복 후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